멤버 준비되셨죠? 욕하면서도 꼭 보는 마성 드라마 19, 13입니다. 나 아직도 안 나왔어? 야. 나 아직도 안 나왔어? 나 오늘 출연 안 해? 덕 중에 덕은 양덕. 이 서양 덕후들은 스케일이나 디테일이 남다르다는 걸 재밌게 표현한 건데요. 이렇게 눈 높은 서양의 드라마 덕후들이 저런 드라마가 다 있어 하면서 욕하면서도 보는 드라마 하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욕 나와요? 네. 예술의 나라라 자부하는 프랑스지만 유독 드라마가 약하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캐나다와의 합작 드라마 베르사유는 말이죠. 영국, 독일,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등등등 유럽 각국에 수출이 된 대박 드라마라는데요. 먼저 베르사유의 내용을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면요. 프랑스의 태양왕 루이 14세가 절대 왕정 확립을 위해 베르사유 궁전을 지으면서 벌어지는 음모와 사건들이 기본 스토리입니다. 베르사유의 매력 분석해드리면요. 첫 번째, 39금. 19금 아닙니다. 39금 과감한 수입니다. 아, 우리 나이도 못 보는 게 있어? 너는 돼요. 아, 여긴 되네. 아, 저 미국 나이도 38이거든요. 아, 그래요? 오해가 있어요. 1회부터 왕의 동생이 동성 연인과 살색의 향연을 펼치고요. 1회부터요? 궁전의 모든 여자를 사랑하는 박애주의자 루이 14세도 매회 헐벗고 등장하는 건 마찬가지. 영국 채널 BBC2에서 황금 시간대인 오후 9시 방송으로 1회가 공개되자마자 선정성이 너무 심하다며 하원 의원과 복지단체까지 나서서 이 드라마를 비난했다고 하는데요. 또 왕비가 출산을 했는데 왕의 아이가 아니라는 우리나라 막장 드라마쯤은 교육방송으로 만드는 스토리가 펼쳐집니다. 궁금해서 좀 물어봤어요. 아니 DNA 분석하는 시대도 아니고 어떻게 알았냐. 드라마상인데 다른 인종이 나온다고. 그런데 포인트는 이렇게 욕하면서도 다들 본다는 거죠. 당연하죠. 다음 두 번째 매력 포인트, 여배우들 뺨을 왕복으로 후려치는 남자 배우들의 미친 미모. 조지 블레그렌과 알렉산더 블라호스는 많은 여성 팬들을 거느린 꽃미모 배우들인데요. 이 미모의 남자들이 보여주는 남남 케미, 애증의 브로맨스가 수많은 양덕 언니들이 덕심을 놓아주지 않는 파리 지옥이 되고 있다. 이런 인기에 힘입어서요. 최고의 제작비와 선정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시즌2 제작이 현재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아, 근데 이렇게 얘기만 들어도 보고 싶어지는 게 시청자분들은 이러면서 봤을 것 같아요. 우리끼리 막 얘기하면서. 소리만 수다 떨다가 갑자기 정말 표정 미안하다. 보게 되는 거예요. 욕하면서도 꼭 보는 마성 드라마 19, 이번에 12위입니다. 갑니다. 드디어 나왔네. 처음입니다, 오늘. 그러게. 요즘 한류 드라마 수출이 예전같지 않다는 말을 한번 좀 들어보셨죠? 그런데 이런 한류 드라마 위기의 시기에 블루오션으로 떠오른 드라마 장르가 있습니다. 일명 막장 드라마라고도 불리는 복수극입니다. 수출의 선두에 선 작품은 2012년에 방영됐던 TVN 노란 복수초입니다. 의붓자매에게 살인죄를 뒤집어 쓰고 아이까지 뺏긴 여자가 복수를 한다는 스토리로 방영 당시에 23주 연속 동시간대 1위를 기록한 드라마인데요. 천벌 받아야지. 그런데 이 드라마가 소리 소문 없이 멕시코, 미국, 영국, 베트남 무려 29개 나라에 수출됐다는 사실 모르셨죠? 몰랐습니다. 단순히 수출만 된 게 아니라 우크라이나에선 2015년 베스메르 뜨니끄라는 제목으로 리메이크가 돼서 인기리 방영이 됐고요. 무슨 제목이요? 베스메르 뜨니크. 베스메르 뜨니끄. 참고로 노란 복수초를 쓴 여정미 작가의 다른 작품 울지 않는 새는 방송이 끝나기도 전에 일본에 선판매가 됐습니다. 이야. 슬슬 감이 와. 역시 우리나라 주부들의 큰 사랑을 받은 유리가면도 유리가면. 일본에 이어서 남미 10개 나라로 수출이 됐습니다. 남미가 많네요. 남미가 좋아하나 봐요. 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S본부의 아내의 유혹 기억나시죠? 이게 몽골에서는 무려 80%의 시청률을 기록했고요. 80%가 어떻게 나와? 다 봤다는 얘기예요. 중국에서는 회가적 유혹이라는 제목으로 리메이크가 됐는데 회가적 유혹. 이 드라마에서 주인공을 맡은 추자연 씨는 이후에 억대 출연료를 받는 대륙의 여신으로 불림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극적인 요소 가득한 한국 드라마가 세계에서 통하는 이유가 뭘까요? 뭘까요? 궁금하시죠? 전문가들은 그 나라의 문화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순수 가족 드라마보다는 이해하기 쉬운 복수 구조의 드라마가 호응이 높다고 분석을 했고요. 취향적 스토리에 가격까지 착하니 수출에 날개가 달린 거는 당연한 일이 아닐까요? 아주 천천히 네 피를 말려주겠어. 이 드라마의 전개가 일정해요. 일단 문제가 생겨. 그러면 그거를 회의를 하잖아. 회의를 하는 걸 꼭 엿들어. 내가 확 다 불어버릴 수도 있다 이거.
그걸 알게 돼서 또 복수하는데 또 복수하고 나중에 또 뜯고 또 복수하고. 약간 네. 이걸 반복이라 너무너무 네. 재밌어. 욕하면서도 꼭 보는 마성 드라마 19. 이제 7입니다. 중동 춘마들의 연사마 그리고 지금 전 세계는 터류 열풍. 터류? 자, 연간 드라마 수출액 약 1,447호가 오. 수출하는 드라마마다 높은 시청률을 빵빵 터트리며 드라마 수출의 강국으로 떠오르는 바로 터키 이야기입니다. 이 터키 드라마 열풍은 중동의 줌마들 사이에서 거세게 불고 있는데요. 바로 그 시작, 누르라는 드라마였습니다. 누르. 당시 드라마의 방영 시간만 되면요. 사우디아라비아의 고급 맨션부터 이재민 수용소까지 모두 TV 앞에 모여있느라 거리가 텅텅 비었다고 하고요. 이 드라마는 가난하지만 당당한 커리어 우먼인 누르와 이런 아내를 진정으로 사랑해주고 온갖 고통과 시련을 함께해주는 남자 주인공 모한나드의 이야기인데요. 남성 중심의 아랍 사회에서 살아온 중동의 줌마들. 자상하고 섬세하며 게다가 잘생기기까지 한 이 터키 남성에게 마음을 훅 빼앗기고 만 연사마네, 거죠. 연사마. 어우 로맨틱해. 아유. 어우 로맨틱해. 사우디 남자들이 평소에 안절했던 거야. 느끼하지 않나? 좀 느끼한데 이게 또 그날의 문화인 거야. 저 모습에 남편과 드라마 속 남자 주인공이 이제 비교되면서 큰 인기를 누렸던 거죠. 바로 이 주인공 누르의 모습처럼 당당하게 자신의 권리를 요구하는 여성이 또 늘어나가면서 아랍 국가에 놀라주다시피 이혼율이 확 상승하기도 했다고 하고. 자, 이렇게 누르가 중동의 터류 열풍을 불게 했다면 이 드라마는 전 세계로 터류를 확산시켰는데요. 바로 터키 드라마 천일야화. 자, 이 드라마는 여성 건축가 사라야자가 아들의 수술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회사의 대표와 하룻밤을 보내는 은밀한 거래를 하게 되고 이 계약 때문에 여주인공의 삶이 송두리째 뒤바뀌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터키에서 방영이 된 지 10년 가까이 지난 2014년 칠레에 수입되면서 이 드라마의 후폭풍이 시작이 됩니다. 칠레 메가TV에 고작 1회를 방영했을 때 바로 칠레 주부들에게 인기 폭발, 줌마들의 애정에 힘입어 연간 최고 시청률을 기록했고요. 빅히트를 친 이 천일야화 덕분에 메가TV는 그의 유일하게 수익을 올린 방송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칠레에서 대박이 터지자마자 아르헨티나, 중국, 이탈리아, 미국 등 중동, 아시아, 유럽 전 세계가 이 드라마를 찜을 해서요. 이 드라마를 구매한 나라가 총 50개국이 넘는다는 사실이 전해졌습니다. 아무튼 터키 드라마가 아랍을 씹어먹고 있는데 터키에서 우리나라의 한류가 또 인기가 있다고 합니다. 터키에서는 네, 특히 요즘에는 한들을 터키 버전으로 각색하는 게 유행이라 신세 품격, 가족끼리 왜 이래, 천사의 유혹, 프라우스 등이 리메이크가 돼서 욕하면서도 꼭 보는 마성 드라마 19, 15입니다. 일본 유치원 실사판 마더 게임. 작년 4월 일본에 방영되자마자 엄마들의 폭발적인 관심을 받은 이 드라마 마더 게임, 그녀들의 계급입니다. 어허. 일본 엄마들의 피 튀기는 교육열을 볼 수 있는 이 드라마는요. 명문 유치원 이야기인데요. 雫幼稚園は名門小学校にほとんどの子が進学するセレブママの間で有名な幼稚園なの。 그러니까 일본 맘들에게 명문 유치원은 반드시 뚫어야 하는 관문이 되겠죠. 자, 그런데 이런 유명 사립 유치원에 평범한 싱글맘의 아이가 우연히 입학을 했다면 어떨까요? 드라마 마더 게임이 바로 이 스토리를 담고 있습니다. 흥미진진하네. 자, 일본 맘들이 이 드라마를 채널 고정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먼저 정글 같은 명문 유치원의 모습을 낱낱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명품 의상과 백으로 무장한 사모님들과 고급 승용차에서 내리는 아이들의 모습. みんなあんな車であんな格好だね。 그리고 대기업 상속자인 일본 맘들은 서열 넘버 1. 田寺マリエさん。 잘 나가는 병원의 사모님인 일본 맘은 서열 넘버 2. 이런 식으로 엄마들 사이에 질서 체계가 정해져 있는 모습을 보며 아이가 명문 유치원에 다니는 엄마는 맞아 명문 유치원 안 다니는 엄마는 아 진짜 저럴까? 하며 이 드라마에 빠져들게 된 거죠. 뿐만 아니라 일본 맘들이 감정이입할 수밖에 없는 포인트가 곳곳에 포진해 있습니다. お母さんの手形つけられなくて寂しいわね、ハルト君。そんなに忙しいなんて本当にかわいそう。かわいそうじゃないよ。お母さんは僕が好きだから。 자, 바쁜 워킹맘들은 이 장면에 감정이입이 돼 눈물 한 방울 쭉 흘렸다고 하고요. 또 드라마가 진행될수록 완벽하게만 보였던 부잣집 사모님들에게도 남편, 육아, 시댁 문제로 골치 아픈 사연이 있다는 걸 알고 또다시 감정이입이 폭발. 게다가 훈훈한 교훈까지 더 물어줘 교육용으로도 좋다며 일본 맘들이 엄지척했는데요.
때문에 벌써부터 속편을 손꼽아 기다리는 일본 맘들이 많다고 합니다. 일본이나 우리나라는 너무 서열 위주의 네. 교육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봐도 좀 공감할 만한 내용이 많아요. 일본에는 명문 유치원에 들어가기 위한 유치원 입시 학원도 뭐 있다고 합니다. 유치원 입시학원이요? 욕하면서도 꼭 보는 마성 드라마 19, 11일 공개합니다. 대륙의 막장 드라마 대모. 시청률이 떨어지면 임성환 작가에게 원고를 부탁하면 된다. 한동안 한국 드라마 관계자들 사이에서 떠들었던 이 말. 그런데 중국에도 이런 작가가 있습니다. 페이워스 춘이라는 작가인데요. 사실 이 페이워스 춘은 드라마 작가가 아니고 책만 냈다 하면 대륙의 출판계를 들썩이게 하는 소설가인데요. 현재 그녀의 작품 중 무려 16편 이상이 중국 공중파 드라마로 제작됐고요. 그녀가 한 작품당 받는 판권료가 약 150만 위안, 우리 돈으로 2억 5천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이렇게 대륙의 시청자들을 사로잡은 그녀의 비결, 바로 욕하면서도 계속 보게 된다는 마성의 이야기, 나쁜 남자 로맨스입니다. 먼저 드라마 레볼급의 남자 주인공 모용펑은요. 이 사랑하는 여자에 대한 집착과 소유욕의 끝을 보여주는 인물인데요. 자신이 사랑하는 여자를 닮은 사람을 데려다가 인형처럼 옆에 두기도 하고요. 때로는 자기 분을 못 이겨 여주인공에게 총질까지 해야 되는 상 나쁜 남자입니다. 하지만 이 정도는 또 애교에 불과합니다. 대륙의 나쁜 남자의 마침표를 찍는 이 남자, 바로 드라마 천산보슬의 남자 주인공 막소겸 모샤오첸인데요. 함부로 남들 앞에서 웃지도 못하게 하는 건 기본이고요. 길에서 우연히 지나가다 저 여자 웃는 모습을 보고 저렇게 협박하는 거예요. 네. 특히 나쁜 남자의 특허, 병 주고 약 주고의 귀재라서 여자를 감금까지 해서 괴롭히다가 느닷없이 뽀뽀를 하기도 하고. 자, 이렇게 페이워스 춘의 손에서 탄생한 희대 나쁜 남자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처음엔 욕을 퍼붓다가도 어느새 나중에 푹 빠져들어 이들의 매력에 헤어나오지 못하는 여성들이 많고요. 심지어 최강 나쁜 남자 모 샤오첸 역의 류 카이웨이는 이 드라마로 폭발적인 인기를 얻어서 인기 스타 1위에 선정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욕하면서도 꼭 보는 마성의 드라마 19, 이번에 9위입니다. 영부인이 된 성인 드라마 배우. 영부인 성인 드라마, 이거 무슨 막장 드라마 내용이죠? 실제 얘기인 것 같은데. 정말? 성인 드라마 주인공에서 인생 대역전 주인공은 바로 멕시코 대통령의 영부인인데요. 이 거침없는 진격의 러브씬을 연출하는 여배우가 바로 앙헬리카 리베라인데요. 영부인 앙헬리카 리베라는 1987년 미 대회 출전해 연예계에 발을 들여놓게 됐습니다. 이후 1991년 6인조 혼성그룹이 성공하는 과정을 다룬 드라마 별에 도달하기 2에 가수 리키 마틴과 함께 출연해 스타덤에 오르며 탑배우로 떠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앙헬리카 리베라에게 신데렐라급 인생 역전을 이루게 해준 드라마는 따로 있는데요. 2007년 리베라가 주연을 맡은 사랑 증류하기. 이 드라마에서 멕시코 전통술 데킬라의 주 원료인 아가베 대농장 주인과 가진 것은 없지만 심지 고든 여성의 러브스토리로 한국 드라마의 인기 요소인 출생의 비밀, 삼각관계, 음모와 배신, 그리고 진한 러브신까지 더해져 그의 멕시코에서 인기가 가장 많았던 드라마였습니다. 이 드라마의 인기로 멕시코 주 홍보 영상까지 촬영하게 된 앙헬리카 리베라는 당시 주지사였던 페냐 니에토를 만나게 됐는데, 당시 아내와 사별했던 싱글남 페냐 니에토와 이혼 직전에 예비 돌싱녀 리베라가 서로 사랑에 빠지게 된 거죠. 전국구 정치인이 되기엔 2% 살짝 부족했던 니에토는 리베라와의 러브스토리가 알려져 연일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전국구 인물로 올라섰고요. 결국 2010년 결혼을 한 후에 앙헬리카 리베라는 페냐 니에토의 대선 유세 현장마다 동행하며 외조를 했는데요. 사람들은 그의 이름이 아닌 아내 리베라의 애칭인 가비오타를 외쳤다고 합니다. 참고로 이 애칭은 갈매기라는 뜻의 사랑 증류하기 속 캐릭터라죠. 결국 2012년 페냐 니에토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됐고요. 남편 니에토도 당선장에서 가비오타를 외치며 만세 삼창까지 했다고 합니다. 한번 보면 멈출 수 없는 마성의 드라마들. 마성의 드라마 19, 2위를 공개합니다. 제발. 오케이. 아깝다. 오늘 오상진과 전현무의 대결이에요. 이왕이면 오상진이 이겼으면 좋겠다. 그런 심리가 생기지. 그러니까 누가 한 명만 죽이고 싶지. 동점으로 오는 건 싫어요. 이게 진짜 그 한국 드라마 짬뽕인데 재밌다니까, 이 얘기가. 오케이. 들어봅시다. 취미와 직업이 일치한다는 뜻의 덕업일치. 여기에 덕업일치에 성공한 한 한국 드라마 덕후가 있습니다. 착하긴 하지만 약간 눈치 없는 여주인공. 까칠한데 내 여자에게만 따뜻한 재벌 2세. 그리고 그 재벌 2세 옆을 맴도는 악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빠지면 뭔가 서운한 성격 나쁜 재벌 사모님.
김치로 뺨을 찰지게 후려치는 장면까지 이 모든 게 미국 감독이 만든 드라마에 나온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바로 한중미 합작 웹드라마 드라마 월드 이야기입니다. 자칭 한국 드라마 덕후인 크리스 마틴 감독, 자신의 덕력과 내공을 모두 갈아 넣어서 한대좀 본 사람만 알 수 있는 깨알 패러디 드라마를 만들었습니다. 재밌겠다. Why did you tape over your car's logo? 제작사는 정확한 조회수를 밝힐 수는 없지만 시즌2의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고 하고요. 39개 언어로 번역이 돼서 서비스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 인기가 어느 정도인지 짐작이 되시죠? 그 내용 살짝 맛을 보여드리면요. 평소 한국 드라마 페인 클레어는 스마트폰으로 드라마를 보다가 그만 드라마 속 세계로 빨려 들어갑니다. Welcome to Drama World. 드라마 속 남녀 주인공이 진실된 키스를 해야만 현실로 돌아올 수 있는 클레어는 그들을 맺어주기 위해서 동분서주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드라마 월드의 법칙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한국 드라마에서는 키스가 사랑의 시작이자 완성입니다. 두 번째, 스토리와 상관없이 남자 주인공의 복근 노출 샤워씬을 필수입니다. 세 번째, 서비스지. 여성이 기절하면 남성이 언제 어디서든 나와서 받아줍니다. 네 번째, PPL은 갑툭튀. 언제나 갑자기 툭 튀어나옵니다. 맛있는 거 만들어주고 싶었는데. 다섯 번째, 속마음을 털어놓는 장소는 꼭 소주를 시켜놓은 고깃집 테이블입니다. 포장마차에서. 이런 드라마 법칙을 바탕으로 남녀 주인공을 맺어주려 노력하던 클레어. 하지만 예상치 못한 음모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데 약간- 두두! What are you doing? To be continued. 저는 스포 안 하는 예의는 한 기자니까요. 다 끝났어요? 이게 끝이에요? 왜냐면 이게 지금 되고 있는 드라마라 이 이상 말하기가. 근데 아무튼 여기까지만 들으시고 야, 그 감독 무슨 덕후라더니 뭐 한국 드라마를 비판하는 거 아니냐. 이 크리스마스 감독의 얘기로는 자기는 한국 드라마가 너무 좋아서 이런 작품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맞아요. 이런 작품들을 다 넣었다는 것 자체가 한국 드라마를 진짜 많이 본 사람인 거예요. 정말 좋고 재밌으니까 이제 패러디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드라마를 보면서 누구는 그 비판도 하더라고요. 왜 다 똑같은 핸드폰을 쓰느냐. FD가 그 기종 한 5개별로 들고 있다가 줘요. 아, 그래요? 야, 저 실제 배우 있으니까 좋네. 아니, 저는 첫 신이 전화신이었거든요. 네. 근데 형 저기 5개 보여주더라고요. 형 어떤 색으로 하실래요? 그러면 저는 검정색이요. 그러면 적어놓더라고요. 이 형은 검정색으로 계속 준다. 그럼 그거 그냥 통화 연결하면 그러니까 뭐 상대편이나 우리 편이나 같은 기종을 쓰고 같은 브랜드를 쓴다는 것도 그쵸, 그렇지만 갑자기 펜으로 뭐 듣지? 아니 나는 그 장면이 옛날에 진짜 웃겼어. 주인공끼리 대화를 하는데 가운데 에어컨 2만 원 돼 있는데 그 드라마에 또 무슨 장면이 있냐면 나 진짜 어느 날 딸이 집에 와요. 근데 집안에 공기가 이게 뭐야? 공기청정기를 켜야지. 그러면서 공기청정기 켜는 장면이 나와요. 전쟁도 막은 브라질 드라마. 멋있다. 1990년대에 일어난 유고슬라비아 내전. 그 어떤 것에도 막을 수 없을 것 같았던 이 전쟁을요. 잠시 휴전시킨 드라마가 있습니다. 그 위험 돋는 드라마가 대체 뭐냐고요? 바로 브라질 드라마 노예 소녀 이사우라입니다. 1860년대 한 농장을 무대로 한 혼혈 노예 소녀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이사우라가 말이죠. 이뻐. 쭈 이뻐. 무나 이뻐. 이 예쁜 이사우라의 마음을 얻기 위해 사랑과 전쟁, 음모, 심지어 살인까지 일어나지만 결국 수많은 역경을 이겨내고 행복하게 살아났답니다라고 엔딩을 장식하게 됩니다. 한 번 보면 멈출 수 없는 막장급 요소와 권선징악이 패키지로 묶인 노예소녀 이사우라의 파워는 정말 대단했습니다. 독일, 덴마크, 나이지리아 등 약 79개 나라에서 이 드라마를 시청을 했는데요. 전쟁 중이던 크로아티아는 임시 휴전했을 뿐 아니라요. 쿠바에서는 일시적으로 전기를 공급을 합니다. 우와. 드라마 보자 이거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 드라마를 시청한 나라 중에 특히 중국에서만 무려 4억 5천만 명이나 시청을 했습니다. 루세리아 산토스는 중국에서 유명 스타로 등극했고요. 2014년에 브라질을 방문한 중국 국가주석 시진핑은 직접 이 드라마의 광팬이었다며 언급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